네, 배열에 대해서 배열 개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열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된 목적이 바로 우리는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 여러 개의 값들을 저장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같은 타입으로. 예를 들어서 시험 점수들을 저장을 한다거나 사람의 이름들을 저장을 한다거나 그렇죠? 이름들을 저장하는 배열 그러면 문자 열들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타입이 있으면 좋을 거고요. 시험 점수들을 저장하는 배열 그러면 인티저들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자료 구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여러 개의 값들을 저장할 때마다 변수 이름을 다르게 만든다는 것은 되게 힘든 일입니다. 변수 이름 만드는 것 자체도 힘들고 만들어진 변수들을 가지고서 어떤 계산식을 만들어낸다거나 코드를 작성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럼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뭐다? 변수 이름 하나를 가지고서 무엇을 가지고 값들을 접근하자? 인덱스를 가지고서 값들을 저장하자. 그러면 이름은 하나만 있으면 되고 이제 대괄호 안에서 인덱스 0, 1, 2, 3, 4라고 하는 번호를 가지고서 값들을 저장할 수도 있고 값들을 읽어올 수도 있도록 자료 구조를 만들자라고 한 게 배열이라고 하는 문법이 생겨난 목적이에요. 네. 자, 인덱스. 자, 여기서 설명을 드렸어요. 인덱스를 가지고서 자료를 배열에 저장할 수도 있고 데이터들을 배열에 저장할 수도 있고 배열에 저장된 값들을 읽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배열의 이름과 인덱스를 가지고서. 자, 그 얘기가 밑에 있죠. 이거예요. 배열 이름이 뭐예요? 스코어스. 배열의 이름과 배열의 인덱스를 가지고서 해당 위치의 값을 저장한다죠. 저장한다. 얘는 뭐예요? 얘는 배열의 해당 위치에 있는 값을 읽어온다예요. 읽어온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여기서는 정수 3개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을 만든 거고요. 여기서는 인덱스 0번 위치에 100점이라고 하는 점수를 저장한 거고요. 여기서는 인덱스 1번 위치에 이름 써야 되겠네요. 스코어스. 인덱스 1번 위치에 90점이라고 하는 점수를 저장한 거고요. 여기는 인덱스 2번 위치에 50점이라고 하는 값을 저장을 한 거예요. 자, 이런 코드가 배열의 자료를 저장할 때 배열의 이름과 인덱스를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자, 아래쪽에 있는 코드. 이건 뭐예요? 이거는 여기에 있는 값을 읽어온다. 이건 조금 다른 색깔로 할까요? 이 의미는 뭐냐면 배열에 인덱스 0번에 있는 값을 읽어와서 이 자리에 가지고 오겠다. 이 자리에 가지고 오겠다. 이거는 배열에 인덱스 1번에 있는 값을 가지고 와서 이 자리로 가지고 오겠다. 이거는 배열에 인덱스 2번 위치에 있는 값을 이 자리로 가지고 오겠다. 그래서 여기가 숫자 100이 되는 거고 여기는 숫자 90이 되는 거고 여기는 숫자 5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식이 의미하는 거는 100 더하기 90 더하기 50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토탈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료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값을 읽어올 때 배열의 이름과 인덱스를 사용한다. 이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름과 인덱스를 알면 데이터들을 구조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이런 포문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포문을 이용해서 한꺼번에 값들을 어떤 우리가 원하는 값으로 저장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포문을 이용해서 그 배열에 있는 모든 값들을 다 읽어와서 뭐 출력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기능을 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인덱스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배열이 가지고 있는 랭스라고 하는 속성, 그리고 단순히 값만 읽어올 때는 굳이 우리가 인덱스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고 일씩 증가시키는 그런 동작을 어차피 그 값을 읽어온다라고 하는 게 인덱스 0번에 있는 값을 읽어오고 그 다음에는 위치에 이동해서 인덱스 1번에 있는 값을 읽어오고 그 다음에 또 위치를 이동해서 인덱스 2번에 있는 값을 읽어오고 이런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작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문법 하나를 더 도입을 한 거예요. 첫 번째 원소 꺼내고 어떤 작업을 수행하고 다시 올라가서 두 번째 값을 꺼내서 어떤 작업을 수행하고 다시 올라가서 세 번째 값을 꺼내서 똑같은 작업을 하고 언제까지? 더 이상 이동할 게 없을 때까지. 더 이상 이동할 게 없을 때까지 똑같은 작업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향상된 포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원소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와서 어떤 작업을 한다 그러면 향상된 포문이 편리하고 그렇지 않고 그 원소들 중에서 뜨문뜨문 내가 원하는 부분만 또 이렇게 조작을 할 필요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에는 향상된 포문은 안 되죠. 그냥 일반적인 포문을 쓰셔야 돼요. 그런 경우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향상된 포문은 여기 있는 값들을 가지고 와서 그 저장하는 임시 변수예요. 이 변수는 배열에 있는 값 하나를 임시로 저장하기 위한 용도로 선언한 변수이기 때문에 이 값을 어떤 특정한 값으로 바꾼다고 해서 배열에 있는 게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배열의 값을 넣어줄 때는 반드시 배열 이름 그리고 인덱스 이런 문법을 사용할 수밖에는 없어요. 이런 문법을 꼭 써야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이었었고요. 간단하게 연습 좀 해볼까요? 네, 간단하게 연습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RC에서 오른쪽 클릭, 패키지. 3번이죠. edu.java.array 3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패키지 밑에서요. new 클래스 array main 3번 array main 3번 3번 패키지 밑에서 array main 3번 public static void main 그리고 finish. 네, 자 만드셨으면은요. 패키지 있고요. 클래스 이름 만들어져 있고 메인 메서드 있습니다. 자, 무엇을 해보시냐면 다음과 같은 거를 해보세요. int 10개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 이걸 뭐라고 할까요? 그냥 array 변수 이름은 그냥 array 1번이라고 할까요? array 1번 을 선언하시고요. 그 배열에 array 1에 5의 배수들을 저장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값들이 저장이 되면 돼요. 5, 10, 15 이렇게 해서 10개니까 50개, 50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5의 배수 10개를 저장하세요. 5의 배수 10개를 저장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array 1번의 내용을 정상적으로 다 값들이 저장이 됐는지 array 1번의 원소들을 출력을 하세요. 출력을. 자, 요게 되신 분들은 그 다음에는 불리언을 저장할 수 있는 불리언 이번에도 10개로 할까요? 10개를 5개만 할게요. 5개만 할게요. 5개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 이번에는 이름을 array 2번이라고 할게요.
array 2를 선언을 하시고요. 자, 배열을 딱 선언하면 거기에는 기본값들이 저장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int 배열이면 0으로 일단 다 채워져 있는 상태로 배열이 만들어진다라고 말씀드렸고, 더블 타입이면 0.0이 저장되어 있는 상태로 만들어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기본값들이 저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그 기본값들을 다른 값으로 바꾸는 거죠. 바꾸는 건데, 자, 불리언은 두 가지예요. true 아니면 false죠. 두 가지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true 아니면 false. 불리언의 기본값은 뭘까요? true가 기본값일까요? false가 기본값일까요? 확인해 보면 되겠죠. 예.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선언만 했을 때, 5개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을 선언만 했을 때, 불리언의 기본값, 즉, array 2의 기본값들을 출력을 해보는 거예요. true 5개가 저장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false 5개가 저장이 되어 있는 건지 그걸 출력을 해보면 불리언의 기본값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그 array 2의 내용을 array 2의 값들을 다음과 같이 할게요. true, false, true, false 이렇게 주기적으로 값들을 이런 순서로 지금은 5개라고만 했기 때문에 그냥 5개를 이렇게 쓰셔도 되긴 하지만 만약에 이게 10개고 100개고 200개고 그러면은 일일이 손으로 쓸 수는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반복문 한번 연습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값들을 자, 이런 순서로 값들을 이걸로 변경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변경됐는지 출력을 해보시는 거예요. array 2번의 값들을 원소들을 역시 마찬가지로 출력을 해보시는 거죠. 일단은 요거 2개만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한 10분 정도 시간 드릴까요? 한 가지를 더 할게요. 시간 좀 더 드리면서. 세 번째 문제는 캐릭터, 그러니까 문자죠, 문자 이거는. 네. 알파벳 26글자인가요? 네. 24개인가요? 26개인가요? 26개? 네. 문자 26개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 array 3번이라고 할까요? array 3을 선언을 하시고요. 선언하신 다음에는 이 array 3에 영문 소문자들을 저장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게 A, B, C 이렇게 해서 X, Y, Z까지 를 저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저장이 잘 됐는지 array 3번의 내용을 출력하는 것까지. 출력을 해보세요. 이렇게 3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트리키한 거긴 하지만 자, 첫 번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nt 10개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 자, 배열이기 때문에 일단 int 시작은 이렇게 해야 되겠죠. int 배열. 여기까지가 int 배열이라는 뜻이고요. 이름을 만들어줘야 되죠. 이름 만들고 그 다음에 몇 개라고 하는 걸 알려줘야 돼요. 만드세요. int 10개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을. 자, 여기까지가 int 10개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을 선언까지가 끝난 겁니다. 자, 사실은 이 10개의 int 배열에는 인티저의 기본값인 0들로 다 채워져 있는 상태예요. 네, 그런 상태고. 자, 그 상태에서 인덱스 0번에는 5, 인덱스 1번에는 10,
인덱스 2번에는 0, 1, 2, 2번에는 15 이런 식으로 5의 배수들을 저장을 하려고 해요. 자, 이럴 때에는 포뮬을 쓰셔야 돼요. 인덱스를 직접 그 배열에 인덱스를 직접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덱스는 0부터 인덱스는 배열의 랭스보다 작을 때까지 그리고 인덱스는 1씩 증가시키면서 이런 코드가 되는 거예요. 저장할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array 이름이 array 1번이죠. array 1번 인덱스 사용할 때는 이렇게 여기에다가 값을 저장해 주시면 되는데 규칙이 뭐예요? 5, 10, 15, 20 전부 다 5 곱하기 얼마인 거잖아요. 5 곱하기 얼마. 여기를 뭐라고 쓰면 될까요? I. 저는 0부터 저장하라고 하지 않았고 5부터 저장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더하기 1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i가 0일 때는 여기서는 괄호가 반드시 필요해요. 5 곱하기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I 쓰면서 할까요? I 값이 0이면 0부터 시작하잖아요. I 값이 0이면 5 곱하기 1이 저장이 되는 거죠. 인덱스 0번에. 그 다음에 인덱스 1번에는 5 곱하기 2가 저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 2번에는 5 곱하기 3이 저장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배열의 원소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제대로 그 값들이 저장이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출력하시면 되는데 출력할 때도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이렇게도 가능하고 출력만 한다. 그러면 enhanced 폼은 향상된 폼을 사용하시면 좋죠. 배열은 int들을 저장하고 있어요. 배열 array 1번은 int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변수를 이렇게 선언하시면 돼요. 그러면 배열에서 원소를 첫 번째 원소 꺼내고 두 번째 원소 꺼내고 세 번째 원소 꺼내고 네 번째 원소를 꺼내고 원소들을 꺼낼 때마다 x라고 하는 임시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할 수가 있겠죠. 옆으로 출력할게요. 옆으로 x 그 다음에 공백 이렇게 해서 그리고 구별을 해야 되니까 줄바꿈. 이게 첫 번째 문제. 네, 제대로 잘 저장됐죠? 5, 10, 15, 20, 30, 35, 40, 45, 50 10개의 5의 배수들이 저장이 됐습니다. 네, 코드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값을 저장하실 때는 이렇게 인덱스로 그 배열에 해당 인덱스를 직접 거기에다가 값을 저장을 해주셔야 돼요. 네. 향상된 포문을 가지고는 이런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출력할 때만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 다 되셨죠, 코드? 자, 그 다음엔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불리언 배열을 선언을 해야 되니까 선언할 때 불리언. 그 다음에 배열이라는 걸 알려줘야 되니까 대괄호. 변수의 이름 만들어주고요. 변수 이름 만들어주고 몇 개라고 할 때는 new, 불리언 5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여기가 int 배열이면 int 5개라고 쓰셔야 되는 거고 불리언 배열이면 불리언 5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문자열 배열이면 스트링 5개 뭐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앞에 new라고 하는 의미는 만들어주세요 라는 그런 의미. 자, 정수는 전부 다 0으로 채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불리언들은 뭘로 채워질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죠? 네. 불리언의 기본 값이 뭐냐?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불리언의 기본 값은 false예요. 이거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false가 들어가 있느냐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향상된 폼을 쓸게요. 변수를 하나 선언해야 되는데 변수를 무슨 타입으로 선언해야 될까요?
자, 어레이 2번에서 원소를 하나를 꺼내야 돼요. 그리고 그 꺼낸 원소를 임시로 저장을 해야 돼요. 변수 뭐라고 선언해야 돼요? 무슨 타입이라고 선언해야 될까요? 불리언이라고 선언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얘가 불리언들을 저장하는 배열이잖아요. 불리언들을 저장하는 배열이면 여기에서 원소를 하나 꺼내서 변수에 저장할 때 필요한 변수의 타입은 불리언 타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향상된 포뮬을 사용하시면 돼요. 자, 출력해볼까요? 여기서도 옆으로 출력할게요. 라인 지워버리고 X를 출력하면 되는 거고요.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백 하나 넣어주시면 될 거고, 전부 false가 5개가 들어가 있죠. false가 5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불리언의 기본값은 false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정수의 기본값은 0, 불리언의 기본값은 false, 더블의 기본값은 0.0. 0.0. 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어디를 true로 바꿀 거냐면 true, false, true, false, true, false 이렇게 주기적으로 바꿀 거예요. 주기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바꿔 나가야 되기 때문에 반복문 쓰시면 돼요. int, 인덱스. 인덱스는 0부터 배열 몇 번? 2번이죠. 배열 2번의 랭스보다 작을 때까지 인덱스를 1씩 증가시키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코딩 하시면 되겠죠. 배열의 인덱스는 정수 0에서부터 시작해서 배열의 랭스보다 작을 때까지 인덱스를 1씩 증가시키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무슨 일을 할 거냐면 자, 인덱스가 얘가 인덱스 0번이에요. 얘는 인덱스 1번이에요. 2번, 3번, 4번이에요. 자, 우리가 true를 넣는 곳의 인덱스들의 공통점 뭐예요? 0, 2, 4 짝수죠. 그렇죠? 인덱스가 0번부터 시작한다라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보통 1, 2, 3, 4 이렇게 세는데 자바 프로그램은 0, 1, 2, 3, 4예요. 0, 1, 2, 3, 4. 그죠? 첫 번째 원소가 인덱스 0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짝수예요. 얘도 인덱스가 짝수고 얘도 인덱스가 짝수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것만 조금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if만 쓰면 되죠. i가 i를 나눠보는 거죠. 2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해서 그게 0이냐? 0이면 어떻게 하겠다? array 2번의 인덱스 i번째를 뭘로 바꾸겠다? true로 바꾸겠다. 그러면 인덱스 0번, 인덱스 2번, 인덱스 4번 이런 녀석들이 true로 바뀌는 거예요. 원래 false들은 그대로 놔두시면 되는 거고요. 원래 false들은 그대로 놔두시면 되니까 이걸로 끝내셔도 돼요. 이걸로 끝내셔도 되고 아니면 뭐 굳이 이런 것까지 하셔도 돼요. 네. false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인덱스가 짝수이면 true를 저장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건 홀수란 얘기죠. 인덱스가 홀수이면 false를 저장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true, false, true, false, true 이렇게 주기적으로 바뀌는 코드가 되는 거고요. 정말 제대로 저장이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출력을 한 번 더 해보시면 돼요. 한 번 더. 출력하실 때는 enhanced 포문이 되죠. 불리언 x 그리고 array 2번 이렇게 하시고 출력하시면 돼요. 옆으로 출력할게요. 그리고 x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 다음 밑에서 13. 네, false가 true로 바뀌었죠. true, false, true, false, true 이렇게 순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되셨죠? 혹시 질문 있으세요?
두 번째 문제까지 질문. 자, 그러면 제가 두 번째 문제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조건 선택 연산자, 사망 연산자라고 불렀던 거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if else를 사망 연산자로 바꿀 수가 있어요. 연습해 볼게요. 여러분들 잊어버리신 것 같아서. 물론 if else만 잘 쓰셔도 돼요. if else만 잘 쓰셔도 되는데, 자, 여기를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하세요. 마우스 드래그 하시고 컨트롤 키하고 슬래시, 컨트롤 슬래시. 그럼 어떻게 뭘 만들어줘요? 전부 다 주석이다 이렇게 만들어주죠. 네. array 2번에 인덱스 i번째에 우리는 뭔가 값을 저장을 할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인덱스 0번부터 제일 마지막 인덱스까지 array 2번에 해당 인덱스의 값을 true나 false를 저장하고 싶은 건데, 인덱스가 짝수인가? 라는 뜻이죠. 물음표가 있으니까. 인덱스가 짝수이면 true를 저장하고,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저장하겠다. 이게 사망 연산자예요. 이게 조건식을 써줘서 그 조건을 만족하는지 검사를 해보고, 만족하면 첫 번째 값을 왼쪽에 저장을 하는 거고,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콜론 뒤에 나오는 두 번째 값을 여기다 저장하는 거죠. 똑같은 문장입니다. 네. 보통 우리가 이거 많이 연습 안 했으니까 잘 생각이 안 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간단하게 줄여서 쓰는 게 좋은 코드는 아니다. 어차피 이건 하는 일이 똑같은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한쪽만 잘 쓰실 수 있으셔도 좋아요. 네. 결과는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true, false. 공부했던 그런 문법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연습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써봤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잘 되시죠? 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자, 마지막 문제는요. 캐릭터들을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이어야 돼요. 그럼 이렇게 선언하시면 되죠. 캐릭터 배열. 변수 이름은 array 3번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new 만들어야죠. 무엇을? 캐릭터 배열을 만드는데 26개를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26개를 저장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는 다들 되시죠? 여기까지는. 자, 그 다음에 이게 문제인데, 일단은 여기까지는 되셔야 돼요. 인덱스는 int 타입이고, 그리고 인덱스는 0부터 시작을 하고, 인덱스는 언제까지냐면 그 배열의 length보다 작을 때까지 인덱스를 증가시켜야 된다 라고 하는 거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저장을 해야 되느냐가 문제인데, array 3번 네, 인덱스 i번째는 하고서 a i를 하시면 에러가 나고요. 이게 왜 에러가 나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얘는 캐릭터, 옆에 있는 거는 int, 그죠? 캐릭터는 2바이트고요. 더하기 int는 4바이트예요. 이거는 더하기가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하기 돼요. 자동으로 더하기가 돼요. 근데 자동으로 어떻게 더하기가 되냐면 캐릭터를 int로 바꿔놓고 int를 더하게, 이런 계산이 일어나요. 여기서의 에러는 뭐냐면,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결과가 뭐예요? 오른쪽에 있는 결과가 int인데 int를 뭐에다 저장할 수 없다? 얘는 뭐예요? 얘는 캐릭터예요. int 4바이트짜리 int를 2바이트짜리 캐릭터에 저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에러예요. 그래서 뭘 해주면 되냐면
강제 형변환이라고 하는 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에러가 사라집니다. 네. 요 앞에 요거를 제가 캐스팅이라고 말씀을 드려 썼을 거예요. 옆에 계산 결과 4바이트 인트를 2바이트 캐릭터로 강제로 타입을 변환해서 왼쪽에 저장하겠다라고 하는 코드를 넣어주시면 돼요. 이게 조금 트리키한 거였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출력을 해보면 되겠죠. 정말로 A, B, C, D가 됐는지 출력을 해보시면 될 거고요. 인핸스드 폼은 사용하시면 돼요. 캐릭터라고 이번에는 캐릭터라고 선언하시면 됩니다. 한번. 왜 그러냐면 어레이 3번은 캐릭터들을 저장하고 있는 배열이기 때문에 여기서 원수 하나를 꺼내서 저장할 변수로는 우리가 무엇을 선언하면 되냐면 캐릭터를 선언하면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옆으로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출력하려고 하기 위해서 ln 지우고요. x 출력하고 한 칸 비우고 이렇게 해서 네, A부터 Z까지 잘 들어갔죠? A부터 Z까지 잘 들어갔습니다. 여기 코드 다시 한번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거 무엇을 한 거냐면 제일 처음에 i가 0이죠. i가 0이니까 얘가 아마 65번인가? 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예. A라고 하는 캐릭터에 더해주는 값이 없는 거예요. 그쵸? 인덱스가 0번이니까 A라고 하는 값에 더해주는 값이 없으니까 인덱스 0번에는 A가 그대로 저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가 1이 늘어나면 A 더하기 1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A 더하기 1은 그 다음 글자 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글자 B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더하기 2를 하게 되면 B 다음에 있는 글자가 C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부터 Z까지 출력을 저장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캐스팅이라고 하는 거를 기억하고 계신가 싶어가지고 제가 한 번 더 드렸던 약간 근데 그렇게 이런 거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으니까 한 번 정도만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구조는 다 비슷하죠. 여러분들 보시면 배열 선언한다. 배열을 몇 개짜리 배열인지 만들어준다. 그 다음에 인덱스를 사용해서 값을 저장한다. 값을 저장하는 방식이 그때그때 좀 다른 거긴 하지만 그리고 안에 있는 배열의 원소들을 확인한다. 네. 그리고 이 코드 다 패턴이 다 똑같단 말이에요. 어떤 배열이든지. 그렇죠? 중요한 거는 뭐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게 더 중요한 거고. 네, 패턴들에 대한 이해 잘 되십니까? 배열 사용하실 수 있으시겠어요?